또 준비해 봅시다. 조금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자. 제목을 분자 구조와 성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수능에서 많이 묻는 이제 그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선생님이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먼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할까? A2 뭐 또는 B2 뭐 이런 형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A, B는 어떤 특정한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네 생각나는 거 뭐 있냐? 이런 종류들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제일 공유결합에서 이제 H2 있고요. 그 다음에 Cl2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O2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N2 있죠.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 원소 물질이라 그러지. 그리고 다 기체니까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 분자고, 그 다음에 기체고, 그 다음에 원소 물질이고 한 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화합물은 두 가지 원소 이상이 합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는 화합물은 아니고 우리가 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원소 물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결합을 알아야 되니까 뭐 루이스의 전자점식으로 써도 좋고, 근데 이제 우리 결합을 그냥 막대기로 그리잖아요. 점으로 안 하고. 얘는 수소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게 끝이잖아. 사실은 얘는 옥텟 규칙은 아니죠. 우리 첫 줄에 있는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은 옥텟 규칙은 아니지.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예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드디어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얘 할로젠이니까 17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17족이니까 7개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옥텟 규칙,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지키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에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죠.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똑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어느 쪽으로도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이 A2형, B2형 이런 애들이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누구죠?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16족이니까 최외곽전자가 6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6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 얘가 이중결합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중결합을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더라. 역시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2 너무 유명한 애죠? 3중결합이더라. 그리고 얘는 15족이니까 최외곽전자 5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5개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얘도 5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6개에 2개 해서 8개 옥텟 규칙. 여기 이쪽에서 옥텟 규칙. 이렇게 해서 N2는 3중결합이다. 여기는 뭐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니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형태가 있거니? 이제 AB형이 있죠? AB형. 어떤 애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이런 애가 있어. HCl. 우리 저거 뭐라 그러죠? 염화수소라고 있지.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가 17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헬륨의 구조고 얘가 이제 옥텟 규칙을 지키고 있지. 그 다음에 CL이 전기음성도가 얼마였어? 3.0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잖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L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표현한다.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더라.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극성 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합 자체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A, B 꼴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맨날 주장하는 이 H 대신에 무조건 뭘로 치환할 수 있어? 할로젠으로는 치환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할로젠의 종류가 뭐 있는데 F, Cl, Br, I.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Cl은 안 되지. Cl을 집어넣었다가는 이게 뭐야? A2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애들 가능한 거야. FCl 이렇게. 그 다음에 BRCl 이런 거 가능하다고. ICl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느 쪽으로 쏠리겠냐? F 쪽으로 쏠리겠지. 그럼 이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고 여기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런 건 니네들이 이제 응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이제 비공전자쌍 다 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네들은 그리고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AB꼴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외로 잘 나오는 애가 ABC꼴. 이거 잘 나옵니다. ABC형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H, C, N이야. 아예 그냥 선생님이 분자 구조를 이렇게 그렸어. 삼중결합. C에는 삼중결합이야. 이거 이름이 뭐냐면 하이드로시아나이드라 그래. 하이드로시아나이드. 니네 그 청산가리 있죠? 독극물이야. 청산가리를 먹으면 여기 썼지? 청산가리를 먹으면 침하고 반응해서 나오는 가스예요. 저게 그 뭐죠?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할 때 가스실에서 썼던 그 가스야. 포스젠이라고 유명한 가스가 있거든. 포스젠이라고 해서 얘도 평면 구조인데 COCl2 이게 이제 포스젠이야. 얘는 하이드로 시아나이드라 그래.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돼. 얘네들의 공통점이 둘 다 평면 구조야. 위에 거 포스젠은 삼각형 구조고 그 다음에 얘는 직선 구조죠. 그래서 평면 구조를 나타내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하이드로시아나이드.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탄소 쪽으로 쏠리는 극성 공유결합이고 여기는 이쪽으로 쏠리는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N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렇게 극성을 띠는 이런 물질이다. HCN. 근데 이 경우에 니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이게 하나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주기 때문에 그래놓고 얘를 A, B, C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니네를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잉. 이거 뒤집어도 하이드로시아나이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또 C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HCN을 항상 저렇게만 이렇게만 된 줄 알았다 그러면 A하고 C가 고정이 되는데 이거 바꾸면 A하고 C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항상 분자는 뒤집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 이 H는 뭘로 바꿔야 된다?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H는 무조건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니? N 삼중결합에 C에 여기에 뭐 F 같은 애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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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따닥. 그러면 F가 1인자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쏠린다. 여기서도 이제 쏠리긴 하지만 이쪽 N이 C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쪽으로 쏠리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다 극성 공유결합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A, B, C다. 근데 A, B, C 조심해야 될 게 가운데 센터는 무조건 B라고 하지만 양쪽 옆이 뒤집으면 A하고 C가 바뀔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 대신에 무조건 할로젠으로 FCl, BrI죠. 할로젠 뭐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젠도 나왔으니까 포스젠 나온 김에 이거 해보자. 이런 거 뭐 이걸 굳이 쓰다면 뭐예요? A, B, C2 뭐 이런 거 있겠지. 일반화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써주면 CO 이렇게 CL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이제 평면구조냐 입체구조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평면구조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 나오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뭐 있어요? 물분자가 평면구조였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평면구조가 누가 있냐면 C2H4야. 이름이 뭐게요? 에틸렌이야. 에틸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중결합에 이렇게 생겼어. 이거 평면구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CC 이중결합은 나중에 니네 이제 뭐 이걸 혼성에서는 SP 혼성에서 SP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이렇게 CC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는 평면구조다. 전체가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때 각도가 몇 도냐면 120도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또 C2H2가 있어. 우리 얘 아세틸렌이라고 그러거든. 또는 에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삼중결합이다. 그리고 여기에 H가 이렇게 직선형이야. 얘도 근데 결국은 직선형이면서 평면형이잖아. 이런 애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C5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중결합이죠. 이거 무조건 평면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무슨 형이야? 삼각형 구조야. 여기가 122도고 여기가 116도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약 120도다 이렇게 하면 돼. 평면 삼각형형이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비슷한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응용 들어가면 되죠. 족 같은 애들 누가 족이 같아? CS.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F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 H로 바꿔도 돼. 그럼 포말데하이드죠. 다양하게 될 수. 다 평면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C하고 이중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아 이건 평면구조구나. sp2기 때문에 얘는 120도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핵심입니다. N도 질소도 이중결합이 들어있으면 이거 평면구조야. 그래서 앞으로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그쪽 부분은 평면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 B, C 구조다. 선생님이 평면구조까지 설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어떤 형태가 나오겠니 이제? A, B, 2형이 있겠지. 자, 떠오르는 거 뭐뭐 있겠냐? 빨리 A, B, 2형에는 뭐가 있겠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지. 사실은 뭐 얘도 많이 등장하는 애예요. A, B, 2형 뭐 있어? 니네 생각나는 거. 제일 대표적인 애. 우리 했던 거 방금. 물 분자이 H2O. 이게 있죠. 얘 어떤 구조라 그랬어? 우리 이제 수도 없이 했잖아, 얘는.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돼 있죠.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있지. 그 다음에 얘가 몇 도야? 104.5도라 그랬죠. 자동으로 퉁퉁퉁 튀어나와야 돼. 여기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어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어요. 그 다음에 평면구조야. 구분형이면서 평면구조야. 이런 게 평면구조의 위아래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 공간상에. 그러나 걔는 입체구조라고 하진 않는다.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나오죠? 아하, 뭐지? 옥텟 규칙을 지키더라. 옥텟 규칙을 지키더라. 이런 거 다 써줘야 돼. 이거 설명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이거 S로도 바꿀 수 있다고. 같은 족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유명한 애 나오잖아요. OF2.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플러스 2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얘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전기음성도가 1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AB2형의 H2O형이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CO2형이 있지. 얘도 AB2형이지. 이렇게 된다. CO2형 어떻게 생겼어? 이건 다 알고 있죠?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중심원소에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얘에 비해서 없잖아. 그러니까 양옆으로 직선형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18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직선형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산소에만 이렇게 있죠.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CO 결합에 이쪽으로 치우치는 다이폴 모멘트, 즉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이쪽으로 치우치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근데 얘가 세임이야. 그러니까 분자 전체는 뭐야? 무극성 분자야. 결합은 극성인데 이게 세임이다 보니까 상쇄되잖아. 그래서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옥텟 규칙을 지키지. 그 다음에 CO 이중결합이 됐던 어쨌든 C에 이중결합이 들어있으면 평면 구조야. 얘는 평면이면서 직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응용 들어가자. 응용. 얘랑 족이 같은 애가 누구야? CS2. 아까 뭐 잠깐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고. 이런 애도 있다. 이런 애도 있다. CS2. 산소 대신에 황으로 치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똑같은 구조더라. 자, AB2형이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베릴륨이 있어요. BH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릴륨이 원래 2족이라서 2족은 알칼리 토금속 족이잖아. 근데 베릴륨이 금속이라고 보진 않아요. 금속 족에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비금속이어서 공유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베릴륨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되게 독특해. 비공유전자쌍이 없는데 공유전자쌍이 두 쌍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아.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안정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똑같은 애 누가 있을까요? B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F2. 그럼 얘 살아나야지. 비공유전자쌍. 이런 애도 직선형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공유전자쌍을 가장 멀리 놔두는 그런 직선형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베릴륨이다. 그래서 AB2형이 이런 대표적인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뭘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같은 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걸 금속 수소화물이라 그래갖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E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건 이온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베릴륨이 마그네슘으로 바뀌면 이온결합의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온성으로 좀 가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는 보진 않아서 우리가 베릴륨 가지고 많이 쓴다. 공유결합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AB3형이 있겠지. AB3형. 생각나는 거 뭐 있냐, 니네 AB3형. 많이 쓰던 거. NH? 3 있죠. 이런 애 있다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다고. 얘도 똑같이 얘처럼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중심원소에 자 옥텟 규칙 만족하죠?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어서 각도가 107도죠. 107도.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죠? 자, 공유전자쌍 3개 있죠?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죠?
극성 공유랍 이렇게 되다 보니까 N쪽으로 3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음전화, 각각은 양전화를 띠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네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할로젠으로 치환해도 되더라. 전혀 문제 없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원소를 뭘로 치환해도 되더라? 이렇게 인으로 치환해도 되더라. 이제 인은 조금 이따 좀 더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3개만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옥텟 규칙 만족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애가 나옵니다. BF3. 너무너무 유명하죠. 얘가 AB3형 잘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정삼각형으로 생겼어. F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형이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몇 도겠어? 120도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120도라 그랬죠. 또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뭐가 나오니? 자, 어떻게 돼? 중심에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안정해. 그리고 뭐야? 평면 구조죠. 사실은 여기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결합하는 방식은 이쪽에 비어있다 보니까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 나중에 배우지만 이런 걸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위 공유결합 같은 걸 할 때 쓰는 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NH3 같은 애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들고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배위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더라. 이런 게 이제 BF3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F 대신에 H로 바꿔도 돼. BH3. 무슨 치킨집 이름 같이 되네. BH3. 그죠? 이렇게 된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게 이제 붕소죠, 붕소. 5번인가? 5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누가 있어? 삼가니까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쓴 것처럼 얘가 이제 또 이온 결합성이 강해지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베릴륨하고 붕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속 쪽에 들어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약간 비금속의 성향이 좀 강하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한 행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좀 틀리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BF3 같은 애들 알아두면 좋겠다. 이게 AB3형이야. 너네 또 AB3형이 또 뭐이니? 생각나는 거 있나? 뭐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누가 있어? 이거는 이제 AB4형은 뭐 볼 것도 없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CH4.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너무 수도 없이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AB5형.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건 대학교 가서나 배우고 혹시 모르겠다. 이게 좀 또 깊이 들어간 학교들은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야? PCl5? 특수한 이런 애들이 있어. 아까 선생님이 P가 조금 확장성이 있다 그랬지. P는 3주기이기 때문에 3d 오비탈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요. 오비탈이.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많이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합을 5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그릴까? 이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센터에 P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로 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CL이 이렇게 있고 CL이 이렇게 있고 CL 입체적으로 보이냐? 평면의 삼각형의 꼭지에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삼각뿔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삼각쌍뿔이라 그래. 그래서 삼각쌍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죠. 뭐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뭘로 H도 들어갈 수 있지.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이게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과 전자 10개나 있네. 결합 전자쌍이. 그 이거 뭐예요? 이거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른 표현으로 확장된 옥텟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anyway 옥텟 규칙은 지키지 않는 거야. 확장된 옥텟 규칙.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d오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B5형이다. 그래서 PCl5 이렇게 쓰죠. 8번째 이제 뭐도 있냐면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건데 AB6형도 있더라. 얘는 SF6가 대표적인 애예요. SF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S가 있고요. 양쪽 옆으로 이렇게 4개가 F가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F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린 얘를 갖다가 뭐 바이 피라미달 이런 표현을 써요. 피라미드 쌍피라미드인가? 뭐라 그래야 되냐? 정팔면체라 그래야 돼. 기하학 쪽에서는 이걸 정팔면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사각형이 있고 위에 꼭지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정팔면체 형태의 바이피라미달이라고 그러는 SF6. 이 SF6는 어디서 쓰냐면 니네 고농축우라늄, 저농축우라늄 이런 말 들어봤지? 농축우라늄이 보통 238짜리하고 235짜리가 140대 1 비율로 들어있는데 그 1%도 안 되잖아. 0. 몇 %잖아. 그걸 한 4%까지 이걸 농축시켜야 돼. 이걸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어디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거거든. 이거 만들 때 이 SF6를 가지고 이걸 그 238짜리를 분리를 한대요. 그 분리할 때 쓰는 그런 약품이야. 그렇게 쓰고 뭐 지금 니네들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색깔 칠해놓은 이렇게 구름 모양 해놓은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봐.